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분류의 원칙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했죠. 그쵸? 분류의 원칙 첫 번째 뭐다? 하나만 속해야 돼. 분류의 원칙 첫 번째 하나만 속해야 됩니다. 그쵸? 두 번째는 남김없이. 오케이? 하나만 속해야 되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게 없어야 돼. 오케이? 무조건 하나는 속해야 된다. 오케이? 그 말 뜻은 남김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가 합사건과 곱사건을 배웠죠. 합사건은 뭐라고 했지? 뭐뭐? 해도 되고라는 말을 붙으면은 합사건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건과 그 사건은 그냥 더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곱사건은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그리고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 잇따라. 오케이? 그 다음에 합사건 요거 하나 정리 안 했다. 이거는 뭐뭐뭐뭐뭐 또는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합사건이고 해야 되고면 그 사건끼리는 그냥 곱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137번에 가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쉽죠? 6의 약수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죠. 그죠? 몇 개? 4가지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솔직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자 이거지.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 한 장을 택할 때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 말 뜻은 그냥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고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소수를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2, 3, 5, 7, 11 있죠? 그 다음에 13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몇 개? 6개네. 그래서 답이 6가지죠.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동전 3개가 있어. 동전 3개가 있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가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3개의 동전은 전부 다 다른 동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동전이면 자, 선생님이 글씨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보통 앞이라는 거를 영어로 헤드라고 하거든. 머리. 그 다음에 뒷면 있지. 뒤지, 뒤. 뒷면을 꼬리라 그래갖고 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H랑 T로 나눌게요. 자, 그럼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있지.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있을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있을 거야.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그쵸? 4번 문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인 경우의 수 구하래. 4를 여기다 쓸게. 주사위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직육면체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사각형 그릴게. 주사위 2개야. 이 주사위는 서로가 다른 주사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랑 여기서 나오는 숫자랑은 다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차이가 3인 경우는 자, 얘가 나오는 숫자를 앞에 쪽에 쓰고 얘가 나오는 숫자를 뒤에 쪽에 써갖고 좌표처럼 표현해볼게. 아니 그렇다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거 어때? 앞에 주사위 1이 나오고 뒤에 주사위가 4가 나오는 케이스. 차이가 3이 나오죠. 그쵸? 그럼 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도 있을까? 이것도 차이가 3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차이가 3이 나겠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상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써도 되겠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3번 문제야. 3번은 문제 이름이 딱 있어요. 유형 이름이 수영도예요. 수영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간혹 가다가 한 문제에 출제가 돼.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4명의 학생 A, B, C, D가 각각 우산을 한 개씩 우산 보관함에 놓았다. 4학생이 모두 우산 보관함에 자기 우산이 아닌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경우의 수. 우산을 들고 나올 건데 자기 우산을 들고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지금 A라는 우산이 있고 B라는 우산이 있고 C라는 우산이 있고 D라는 우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A의 우산은 누가 갖고 있냐면 A의 우산은 스몰 A라는 애가 갖고 있어. B라는 우산은 스몰 B라는 애가 주인이야. C라는 우산은 스몰 C라는 애가 주인이고 D라는 우산은 스몰 D라는 애가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은 이렇게 된다고. 파란색은 사람이에요.
라지 A, B, C, D 대문자는 우산이고요. 자, 그러면 자기 우산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짝짓기를 해주면 됩니다. 단,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돼?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뭐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B부터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가지의 수를 나뭇가지처럼 그냥 쳐가지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고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출제를 안 해. 딱 요 정도 선에서만 출제를 하니까 그냥 이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봐. A라는 우산을 B가 가져가. 말이 되죠, 그쵸? 근데 B라는 우산은 누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B는 이미 가져갔어. 나머지 A, C, D가 남았지. A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B가 가져갈 수도 있고 C가 가져갈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갈래가 세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B라는 우산은 A가 가져갈 수도 있고 C가 가져갈 수도 있고 D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A라는 우산을 B가 가져가고 B 우산을 A가 가져갔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안 가져간 애가 C랑 D라는 애인데 C 우산을 누가 가져가야 될까? D가 가져가야 돼. C가 가져가면 안 되지. 자기 우산을 가져간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B, A, D, C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나오게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A가 B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B가 A를 가져가고 C가 B 우산을 가져갔어. 자, 그러면은 B, C 할당했으니까 A랑 D가 우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될까? 이게 될까? 안 되죠. 이 경우는 A가 C 우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D가 D 우산, 즉 자기 우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B, C, D, A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돼요. 됐죠? B, D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지? A랑 C가 남았지. 그러면은 A, C 이거나 C, A여야 되는데 C, A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겠다. A, C. 이제 눈치챘어? 그러면 봐. B라는 애가 A 우산을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요거 인정? B라는 애가 A라는 우산을 가져갔을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런데 말이야, C라는 애가 A를 우산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그냥 쭉 나가면은 결국에는 얘와 똑같은 패턴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이것만 있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바꿀게. D라는 애가 A 우산을 가져갈 수도 있지. 그럼 그 패턴도 아예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서도 몇 가지가 나올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실제 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랑 세 가지랑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얘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돼. 오케이? 그냥 느낌상 더하는 거야. 그게 답이야. 근데 해석을 해보자. 내가 같은 주인의 우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즉 자기가 자기 우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반드시 이래야 되고 반드시 이래야 되고 반드시 이래야 되고 세 개 다 무조건 이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합사건이에요. 그래서 슈퍼 울트라 최종 찐정답은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 해가지고요. 총 9가지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이 문제 유형을 수영도라고 하고요. 수영도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138페이지 유형 2번은 풀어줄게요. 이게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의 약수가 되는 두 눈의 주사위 합이 10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러면 숫자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 10의 약수가 뭐가 있을까? 10의 약수 2가 있죠?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2가 되는 케이스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어? 5가 있네, 그쵸? 오케이?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5가 되는 케이스 찾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10이 있지, 그치?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 그냥 케이스 계산해봅시다. 2가 나오는 경우는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끝. 그치? 그럼 한 가지가 되겠다. 5가 나오는 케이스는 1, 4 있죠? 그 다음에 2, 3 있지? 4, 1 있고요. 3, 2 있겠네? 끝? 없죠? 합이 10이 나와야 돼.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말자. 알겠지?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최대값은 6이기 때문에 일단 얘부터 시작이야. 그치? 그 다음에 3, 6이 아니지 멍청아. 그치? 오케이. 4, 6이죠? 여기부터 먼저야. 그 다음에 5, 5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6, 4. 야, 얘 말고는 없네. 있나? 없지?
그러면은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니까 합사건이야.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서 슈퍼 울트라 찐 정답은 1 더하기 4 더하기 3 해가지고요. 최종 정답은 8가지가 될 거예요. 138페이지 8번을 볼 건데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금 헷갈릴 거야. 2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7부터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냥 스킬이야. 1부터 100까지 숫자니까 일단 100이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7로 나눠. 그러면은 나눗셈은 할 수 있죠. 7, 1은 7, 그 다음에 30, 7, 4, 28, 나머지가 2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몫입니다. 1부터 100까지 중에 7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얘랑 똑같아. 14개야. 됐어? 그러면 2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는 몇 개야? 그냥 알죠? 50개가 되겠지. 그치? 몇 개? 50개. 그러면 최종 정답은 7 또는 2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50 더하기 14 해가지고요. 답이 64가 나오네 라고 하다가 틀려요. 이게 문제야. 오케이?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일단은 얘가 되어도 되고 얘가 되어도 되는 거니까 14 더하기 50은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7로도 나누어 떨어지면서 동시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도 여기에 카운팅이 돼 있고 여기에 카운팅이 돼 있다고. 일례로 14라는 숫자가 있어. 이 14라는 숫자는 7로도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14만 안에는 2로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개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카운팅 돼 있고 여기에도 카운팅이 된 중복 카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카운팅 된 거는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오케이? 두 번 다 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숫자는 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세야 되는데 두 번 세졌기 때문에 한 번만 빼자 이 말이지. 그러면은 2로도 나눠 떨어지고 14로도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는 2와 7의 최소 공배수인 14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100을 14로 나누면은 14로 나눠 떨어지는 개수가 나오겠네. 그치? 7이야? 4, 7, 28. 98이네? 그치? 2가 남죠, 그쵸?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7개. 그래서 슈퍼 울트라 찐 정답은 14에서 50을 더한 다음에 요거를 빼주면 돼요. 빼기 7.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지. 그치? 57이 답이야.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이거야.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는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부터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개수가 작은 것부터 넣어보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개수가 큰, 정확하게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부터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야. 그렇게 대입하면서 빠르게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지. 유형 3번을 풀어볼게요. x 더하기 4y가 9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야. 자연수 xy의 순서상 개수. 자, 계산해보자. 자연수니까 1부터 집어넣어보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지?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부터 대입하라 그랬어. 그지? 얘가 개수의 절대값이 얘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y부터 집어넣어보는 거야. 첫 번째, y에다가 1을 넣어봅니다. y에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돼? x 더하기 4가 9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넘기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뭐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은 자, y가 1일 때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얼마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좌표처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1,1, 2,1, 3,1, 4,1, 5,1. 그래서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요거 인정?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y가 만약에 2야. y가 2야. 그 y가 2면은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죠. 9보다 작거나 같아.
넘길게.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를 만족하는 x는 몇이야? 1밖에 없지. 그러면은 y가 2일 때 x값이 1밖에 안 나오니까 이때는 나올 수 있는 좌표가 1,2 달랑 한 개밖에 없겠다. 그쵸? 한 가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지막. y가 3일 때도 대입해봐야겠지. 그 y가 3이면 x 더하기 12가 9보다 작거나 같고요. 넘어가면은 x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3보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최종 정답은 얘가 되어도 되고 얘가 되어도 되는 거야.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5랑 1이랑 더해갖고 6가지가 최종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개수가 큰 것부터 그냥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11번이야. 한 개의 가격이 각각 100원, 200원, 500원인 세 종류의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가 막 이런 스티커 있고요. 막 이런 스티커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런 스티커 있어. 스티커가 세 번째 좀 너무 막 그랬다. 봐봐. 이런 스티커 있어. 스티커 세 종류가 있는데 얘가 가장 막 생겼죠. 그래서 얘가 100원이에요. 얘 좀 약간 정교하네. 200원. 근데 얘는 너무 식상해. 하트 뭐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얘가 좀 비싸 보여. 그래서 500원이야. 세 종류의 스티커를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하여 1,600원어치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총 금액이 1,600원이 되어야 돼. 그치? 그러면 너 이 100원짜리 스티커 몇 개 살 거야? 일단 무조건 한 개는 사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개수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근데 몇 개인지 모르지. 그 몇 개를 x개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 x라는 숫자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200원짜리 스티커 몇 개 사야 돼? 모르겠어. y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사야 되니까 y라는 숫자도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500원짜리 스티커를 z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사야 되니까 z라는 숫자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체 금액이 1,600원이 돼야 돼. 그러면 100원짜리 x개를 사면은 얼마가 나와? 100x. 200원짜리 y개를 사면은 200y죠. 야, 이거 너무 쉽지, 그치? 500z. 걔가 1,600원이 돼야 된다, 이거지. 공 2개 들어가는 거 싫어. 공 2개 들어가는 거 싫어. 외워. 아니, 외워래. 지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x 더하기 2y 플러스 5z가 16이 되어야 돼. 문자가 3개지. 너무 열받네. 근데 해야 돼. 이렇게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거야. 개수가 제일 큰 게 뭐지? 정확하게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게 5z죠. 그래서 z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로 시작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보자 이 말이지. 이거 해야 돼. 자, 첫 번째. z가 1일 때를 가정해볼게요. 첫 번째 z가 1일 때 z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y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 여기가 5가 되잖아. 1 집어넣으면 5 되잖아. 넘어가면 11 되죠.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 구하면 그게 답이야. 됐지? 그러면 해봅시다. 순서상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몇 개 있을까?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수가 큰 게,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게 2y지. 그러니까 y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2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9,1 하나 나왔어. 2 집어넣으면 4지. 7 돼야 되겠다. 3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치?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3이 되어야 되고 5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끝. 그리고 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와? 총? z가 1일 때 x, y의 순서쌍은 5가지가 나와. 일단 얘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z가 몇일 때? 2일 때야. 이때 케이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지? z가 2면 10이지. 11로 넘어가면은 6이네요. 그래서 x 더하기 2y는 6이 되어야 돼.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시면 돼요. y가 개수가 더 크잖아. 자, y가 1일 때 2가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4가 되겠지. 2일 때 2가 되겠네. 3일 때는 뭐가 돼? 0이 되는데 아까 뭐라고? 적어도 한 개씩은 사야 되니까 x, y, z에 들어갈 숫자는 자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최종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시간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어. 세 번째, z가 몇일 때? 3일 때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z가 3이면 여기가 15가 될 거고 x 더하기 2y는 1이 될 거야. 문제야.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x라는 애랑 y라는 애는 1부터 시작인데 가장 작은 숫자인 1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최종 경우의 수가 아니 최종 숫자가 3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최종 정답은 5가지랑 2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슈퍼 울트라 찐 정답은 7가지가 정답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5 더하기 2가 돼갖고 7가지. 140페이지 유형 4번을 볼 거야. 100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인 3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혹시 이거 알아요? 100의 자리 숫자가 4배수인 3자리 자연수?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자리 자연수를 내가 구할 건데 100의 자리 숫자가 여기 있죠? 요게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일단 이게 돼야 되지. 4땡땡.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8땡땡이 있지. 그 다음에 없지. 그러면은 케이스 첫 번째 4땡땡이랑 두 번째 8땡땡을 더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볼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건데 0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가 될 거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뭘 해야 돼? 숫자를 완성시켜야 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10의 자리 숫자도 채워야 되고 1의 자리 숫자도 채워야 돼. 그래서 해야 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이 케이스는 곱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4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그런데 미안해. 홀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 7, 9 들어갈 수 있는 숫자 5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숫자를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다 채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곱사건. 그러면은 4 땡땡 그러니까 400 몇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0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10의 자리 몇 개야? 10개 채울 수 있죠. 1의 자리 홀수 채워야 되니까 5가지가 되겠지.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고니까 곱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뭐다? 10 곱하기 5 해가지고 50가지가 되는데 자, 이 다음부터가 또 문제야. 뭐냐면 최종 정답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라서 얘하고 얘는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죠. 그치? 100가지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응?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 숫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숫자가 있을 거야. 1부터 6까지 있을 거고 1부터 6까지 있을 거야. 그치?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자,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있고요.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곱해갖고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짝수 인수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여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에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밖에 없으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 3, 5밖에 없으니까 3가지.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 경우의 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숫자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도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고니까 곱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141페이지. 17번이 가로 1번을 볼 거야. 다음을 전개할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얘를 전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문자가 다 다르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덩어리 곱하기 여기 있는 덩어리를 할 때는요 분배 법칙을 하면 되거든. 그 분배 법칙하는 방법은 알 거예요. 그러면 봐.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a 골라갖고 2개 곱하고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b 골라갖고 2개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 그럼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결과적으로 곱하려면은 여기에서 항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항 몇 개를 골라야 돼? 1개를 골라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도 항 몇 개를 골라야 돼? 1개를 골라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이 1개가 생기지. 그래서 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항의 경우의 수와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항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답이에요. 여기 항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여기서 항의 개수 몇 개? 3개지. 그치? 3개 중에 1개를 고르고 1개를 골라갖고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 9가지가 정답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은 가로 2번 봐봐. 눈으로 풀자.
어쨌든 간에 A랑 B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요. X, Y, Z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P랑 Q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12가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19번을 보자.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얘를 전개할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봐. 여기에서 항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항이 나올 거고 뺐대. 그 다음에 생각해볼게. 만약에 뺐다라는 건 뺐을 때 합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뺐을 때 합쳐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뭔 말이냐. 여기에서 만약에 문자가 똑같은 게 나왔다 치자. 여기에서 문자가 똑같은 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은 동류항이라고 해갖고 문자를 합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돼. 확인해보니까 A 더하기 B는 똑같은데 똑같이 인수가 있는데 여기는 X, Y가 있고 여기는 P 더하기 Q 더하기 R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이거 분배 법칙 계속해서 항 나오고 여기서 분배 법칙 해갖고 항 나와봤자 같은 항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 2 곱하기 2가 돼갖고 4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2 곱하기 3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더니 동류항이 없어. 그러면은 항의 개수는 그냥 이 개수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경우의 수 10가지가 될 거예요. 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마지막이 조금 헷갈려. 유형 5번이야. 봐. 이번에는 x 더하기 y인데 옆에 붙어있는 놈이 a-b의 제곱이거든요. 그래놓고 이놈을 전개할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요, 이 제곱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좀 풀어 헤쳐보려고 그래. 풀어 헤쳐볼게. x 더하기 y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했다 칩시다. 몇 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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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요. 답이 8이 됩니다. 라고 하다가 틀려요. 일례로 선생님이 요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x 더하기 y에서 x 골랐다 치자. a-b에서 a 골랐다 치자. a-b에서 b 골랐다 치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항이 x, a, b라는 항이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또 만들 수 있어. 여기서 x 고르고 여기서 b 고르고 여기서 a를 골라버리면 뭐가 나와? x, a, b라는 항이 또 나와. 겹치는 동류항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완벽한 카운팅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카운팅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요. 곱셈 공식에 의하여 얘를 먼저 그냥 전개하시는 거야. 얘가 사실상 항이 몇 개야?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오죠. 그쵸? 봐. x 더하기 y 얘 전개하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가지고요. 항이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될 거야. 여기는 몇 개? 2개가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3 해가지고요. 최종 정답 몇 개? 6가지가 답이 돼요.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알겠? 응? 18번에 가로 2번을 할 거야. 240에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지 말고요. 그냥 외웁시다.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겠죠? 240을 먼저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돼. 소인수 분해하자. 끝났지? 그러면 240은 2가 몇 개 있어? 2의 4제곱 곱하기 3 하나, 그 다음에 5 하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약수의 개수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수만 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다가 뭐래? 더하기 1을 하지? 그리고 그 경우를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4 더하기 1 했으니까 5가 될 거고요. 지수만 갖고 와.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될 거고 1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될 거고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0개가 답이야. 142페이지는 유형 6번은 곱사건으로 푸는 문제라서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유형 6번만 내가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보고 복습만 해. 그리고 22번이랑 23번은 풀지 말고. 알겠지? 봅시다. 4개의 영역이 있는데 A, B, C, D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 4개의 색으로. 색깔이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4가지 색을 칠하면 되는데 잘 봐.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해야 되고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런데 중복해도 상관이 없대요. 즉 뭐냐면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주황색이지, 그치?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고 여기에 주황색을 칠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건 안 되네. 왜? 인접한 영역에 같은 색을 칠했지.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된다는 거지.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고 여기에 주황색을 칠하는 거는 가능해요. 왜? 인접하지가 않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의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먼저 뭘 따져야 되냐?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찾아야 돼. 이게 뭔 말이냐? 그냥 보자. A라는 애 봐. A는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B랑도 인접해 있죠? C랑도 인접해 있고 D랑도 인접해 있네. 세 개 다 인접해 있지, 그치? B는 몇 개의 영역과 인접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 C라는 애는 세 개요, 그쵸? D라는 애는 두 개밖에 없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찾아. A 아니면 C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먼저 색칠을 해주는 거야. A 칠할까, C 칠할까? 선택해, 아무거나. A로 칠할까? 자, 그럼 A부터 먼저 칠하자. 색깔이 4개가 있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 몇 개? 4개! 4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했다 치자 마인드. 그래, 치자. 파란색 칠했다 치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이 C가 되겠지. C 색칠해주면 돼. 이 순서대로 색칠해주면 된다 이거지. 여기 하나 칠했어. 그럼 색깔 몇 개 남아? 3개가 남아요. 그 3개를 칠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색깔과는 다른 색깔 칠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색깔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그 다음에 B 영역 칠할까? D? 상관이 없죠. 똑같이 인접한 영역이 2개니까 요거 칠하면 되잖아. 이미 2가지 색깔 칠했지. 그럼 색깔 몇 개 남아? 2개?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몇 가지야 그러면? 2가지야. 그치? 그런 다음에 생각해볼게. 색깔을 다 칠해야 돼.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게 아니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최종 정답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요. 답이 몇이야? 48이에요. 영역이 5개야. 근데 색깔이 몇 개냐면 6개의 색이야. 6개의 색 중에서 한 개를 골라가지고 각 영역에다가 색깔 하나씩 칠할 거야. 중복 칠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이게?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 A는 몇 개? 4개랑 겹쳐. B는? 딸랑 2개네? 일단 그것부터 체크하자. 여기는 4개랑 인접하고 여기는 2개랑 인접하고 여기는 3개랑 인접하고 3개랑 인접하고 2개랑 인접하지. 그지? 그러면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이 A니까 A부터 색깔을 칠하자. 색깔 몇 개 있어? 6개?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C랑 D지. 그냥 둘 중에 하나 채우면 돼. 자, 여기는 그럼 색깔 몇 개 칠할 수 있어? 5개 칠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색깔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 칠할 수 있지. 그 다음부터 여기 색깔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야. 왜? 2개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개. 그치? 인접하는 색깔이 2개밖에 없잖아. 이거랑 이거만 빼면은 그냥 4개 색깔 다 칠할 수 있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얘가 답이에요.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는 2가 하시면 되고요. 괜찮죠?